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모델은 이번에 부분 변경 모델로 새롭게 돌아온 K8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제품 보기라고 하는 팝업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쿠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 캡슐 가장 저렴한 4켈라 모델을 항상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신 물건, 손 선풍기 또는 그동안 여러분이 구매하시려고 했던 쿠팡 물건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처럼 한글에 틀려도 괜찮고요. 샴푸 같은 뭐 이런 거를 구매하셔도 좋고요. 그동안 쿠팡 물건을 쿠팡에서 바로 구매하시지 마시고 제 영상을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 판매했던 차량 아직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라이트가 3,782만원부터 시그니처 스페셜이 4,617만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 노블레스 모델이 가장 판매량이 높거든요. 4,113만원짜리가 가장 판매량이 높은데, 요번에 변경된 모델은 노블레스 라이트가 4,229만원, 시그니처 블랙이 5,024만원입니다. 447만원, 468만원, 520만원, 407만원 각각 인상되었는데, 노블레스 모델이 468만원, 시그니처 모델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 520만원이 올랐거든요. 왜 잘 팔리는 모델이 520만원 올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EV9의 디자인은 이식한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이 보이거든요. 캐딜락 CT6에서 봤던 그런 디자인하고 비슷한 디자인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눈에 많이 익어진 그런 디자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친숙함을 여러분들이 다소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타이어가 18인치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7인치, 18인치, 19인치까지 확장되니까요. 한번 제원을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1600cc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의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출력은 235마력, 27토크의 힘을 내고 있습니다. 후면 LED바가 원래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블랙 베제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급진 느낌이 많이 나고요. 최근에 2025년 캐딜락 CT6에도 비슷한 디자인이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디자인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재만 약간 바뀌었을 뿐인데 거의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인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고요. 트렁크 용량이 동급 최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610리터의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SUV 정도의 수납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역시 대형차가 보여주는 그런 효율성이라던가 여유로움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럼 차량의 제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장 길이는 5050mm, 전폭은 1880mm, 전고는 1455mm, 휠베이스가 2895mm인데 후륜구동이었으면 3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전륜구동 베이스라서 아마 이 정도의 길이가 나와주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근에 워낙 하이브리드가 강세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보다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선호하실 것 같아서 연비를 들고 왔거든요. 기본 모델은 17인치짜리 타이어인데 연비가 18.1km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노블레스 모델은 18인치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리터당 17.2km를 주행할 수 있는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네요. 2열 도어를 열게 되면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선시드가 장착되어 있는 게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뒤에 타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편한 옵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크렐 오디오가 아직도 장착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피커 커버에 들어가 있는 패턴 무늬가 상당히 독특한 느낌을 보여주고요. 뒷좌석에도 3단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차는 기본 모델에 가까운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형으로만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K8 모델의 완전 풀모델 체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리라던가 크기 뭐 이런 부분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세단이지만 스키스루라던가 이런 것도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외부 액티비티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조수석에 워킹 시트라던가 이런 것도 각종 편의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클러스터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 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서 볼 수 있는 로고가 가운데 있다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디자인 철학이 오포짓 유나이트라고 하는 약간 엇박자나는 그런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채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K8이라는 모델이 예전에 K7보다는 훨씬 더 커졌고 차량이 고급차 위주 K9 쪽에 가깝게 됐는데, 사실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장착해야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잠깐 들긴 해요. 아무래도 추가 옵션으로 할 수 있는 시트 패키지 옵션이 빠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모델이 K5 모델이거든요. K5하고 레이아웃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확장되어 있는, 조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차이가 있고, 버튼의 레이아웃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도 물론 이 모델도 4천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가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니까 K8이나 K5나 크기 차이에서만 약간 차이가 날 뿐이고 뒷좌석만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실제적으로 차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차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외관도 바꾸고 실내에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바뀌긴 했지만, 실제 가격을 저는 동결했으면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500만원 정도 더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전에 기본 모델은 이제 3천 후반대부터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살만한 모델이 4천 중반대 정도는 지불해야지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이전에 출시됐던 모델의 문제점을 잡고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고 가격을 동결하면서 기존에 판매했던 모델에 약간의 감사함을 더해서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 모델이었는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가격이 조금 많이 인상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움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SUV라던가 스포츠 유틸리티 모델이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세단의 선호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아자동차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약간의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5m 5cm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세그먼트보다도 훨씬 더 큰 차량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대형차에 가까운 차량인데 1600cc 하이브리드 엔진 가지고 충분한 힘을 낼 수 있을까? 저도 이 엔진을 많이 타보질 않아가지고 실제 이 차에서 어떤 성능을 낼지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라던가 렉서스는 2400cc 또는 2500cc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터보까지 더한 엔진도 일부 좀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2500cc 하이브리드를 내놓는다는 이야기, 소문은 무성하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 엔진이 언제 출시될지 예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루빨리 차량 크기에 맞는 엔진을 장착하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